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대부도 스님 사건, 스님도 바지 사장, 허경영도 바지 사장. 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부도에서 한 스님, 한 스님 사건이 난리가 나가지고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방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도 스님 사건에 이 스님도 이 바지 사장이다. 실권자가 따로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허경영이도 바지 사장이다. 그리고 허경영,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실권자가 따로 있다. 그런데 이 대부도 스님 사건, 이때 바지 사장, 그리고 허경영 바지 사장, 그런데 실권자가 이 허경영이 측근으로 추정되는 자, 이런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제보가 오고 있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닮은 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닐까, 닮은 꼴. 기가 막힌 일인데요. 그래서, 궁금한 이야기 Y. 이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이 스님의 큰 그림이다. 그래서 관광지에 이 상가를 단수시켰다. 요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궁금한 이야기와 이 스님의 큰 그림. 그래서 이 스님, 요 스님이 이제 이 큰 그림, 어떤 큰 그림을 그렸을까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허경영이 하고 이 허경영 측근하고 뭔가 이 유관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님이 터무니없는 관리비를 요구하고 물이 나오지 않는 관광지 상가사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방영이 된 거죠. 바다를 끼고 있어서 전망이 좋은 안산의 한 상가인데, 이 갑작스러운 단수로 입주민들 일부가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 주민들이 생활하기 불편해졌고, 화장실에는 오물이 방치되고, 음식점과 민박은 식수를 사용할 수 없어 손님을 받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죠. 상가민들은 한 달째 이어지는 단수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한 사람을 지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면 돈, 시간이면 시간, 정신이면 정신적으로 이렇게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 그래서 허경영 피해자들하고 비슷한 얘기죠. 이 지금 허경영 피해자들도 돈이면 돈, 시간이면 시간, 정신이면 정신적으로 영혼이 갉아먹고 있다. 이거 아주 공통적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도 불자이면서 평불자도 아니고 스님이면서 상가 주민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8년 전에 이 당시에 이제 상가 3층에 입주한 스님이 하나 있었는데, 이 스님이 법당을 차리면서 상가 번영의 회장으로 활동했다는 거예요. 아주 허경영이하고 유사한 거죠. 허경영이도 뭔가 상가 번영에 아주 세속적인, 그러면서 지가 우주만물 창조신이다, 미륵부처다, 이렇게 떠들고 종교성과 그리고 주식회사 뭐 해가지고 천국 티켓을 판매하고, 이거 상업성이 아주 유사한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2018년 돌연 사임을 하고 자신만의 단체를 만들어버린 그런 이 스님의 상가민들은 따로 회장을 뽑아서 상가 운영을 이어나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올해 초에 이 스님이 먼저 시청에 자신이 꾸린 단체가 상가관리단이라고 신고해버렸고, 돌연 관리단 회장이 되어서 나타났다라는 거죠. 기가 막힌 겁니다. 그렇게 회장이 된 스님은 관리비 문제로 일부 상가민들과 갈등을 빚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리비들 내세요. 관리비 내시면 단수 해결시켜드립니다. 해봐야 안 돼, 또 잠글 거야, 네네, 응? 너네, 응? 이러면서 관리비를 내려고, 관리비를. 지금도 이 물 도둑들이 도둑질을 해서 물을 쓰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면서 이 스님이 떠들어댔다라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상가민들은 스님의 터무니없는 관리비를 요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1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 상가 주변 길도 없는 땅을 사들인 것이 의심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그런데 이 돈은 어디서 조달됐을까요?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그리고 관리비를 요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길도 없는 땅을 사들인 것이 의심스럽다. 그래서 이 스님은 어떤 목적으로 상가 주변 맹지를 매입한 것일까? 네, 이러면서 이제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이것을 건드려 버린 거죠.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심각한 그러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그래서 이 대부도의 이 상가 문제, 스님이 꿈꾸는 큰 그림, 그러니까 이 스님이 무슨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까? 이 뭔가 이 허경영이하고 비슷한 꿈을 꾼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사건, 이 사건의 이 관계자가 이 허경영 측근이다. 허경영 측근으로 이제 추정된다. 이런 제보들이 계속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상 이 스님도 이제 바지 사장이 아니냐, 바지 사장, 바지 사장이 아니냐. 그리고 허경영도 바지 사장이 아니냐. 여기 공통점은 허경영 측근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허경영이가 깜빵에 들어가 있는데 허경영 하늘궁에 실권자가 따로 있다, 뭐 이런 제보들이 계속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허경영이가 빨리 반성과 사과 참회 회개를 하고 그래야지 죄가 줄어들 텐데 계속해서 이 허경영이가 깜빵에서 소송을 전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고 피해자들이 극렬한 저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허경영에 대한 고소고발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의 현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거죠. 허경영이를 계속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 유튜브 채널도 9개가 폭파됐는데 제가 8개를 살렸죠.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요것도 허경영이가 신고했다 그러는데 경찰 수사 결과 허경영이는 자긴 신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허경영 또는 허경영 법률 대리인만 신고할 수 있어요. 초상권 뭐 이런 거는. 그럼 누군가 이제 허경영이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닐까. 경찰이 지금 수사 중입니다. 그래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허경영이가 무슨 IT 전문가도 아니고 구글에다가 그 신고를 했겠어요. 그리고 허경영이 지금 깜빵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또 제 유튜브를 또 신고한 거죠. 또 신고했는데 내가 법무부에 조사를 한 거죠. 법무부에 허경영이가 컴퓨터로 신고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럴 수 없다, 거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명의 도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고자들을 잡아내야 된다. 그리고 허경영이가 그것을 허용했다 그러면 이제 허경영 교사죄가 되겠죠. 그리고 공조범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지금 수사 중에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대부도 스님 사건도 이 스님이 바지 사장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지금 허경영이도 바지 사장이 아니냐. 그런데 이 허경영 측근이나 저 스님의 측근이나 이 바지 사장을 내세우고 누군가 실권자 역할을 한 것은 아니냐. 요렇게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 그러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허경영 1심이 빨리 끝나고, 그리고 1심이 끝나면서 허경영이가 유죄를 받게 되면은 이 허경영 부역자들, 그리고 허경영 차명 계좌 의혹들, 그래서 이 차명 계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제보가 터져나오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죠. 의혹투성이, 허경영 주변을 둘러싼 의혹투성이,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지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